미국 대선 전까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는 정책 수혜주와 피해주가 이제 나뉠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좀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에너지를 땡겨 쓰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관심 있는 종목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냥 계속 커트 되는 거예요. 다 보기는 다 봐요. 보기는 다 보고 세상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거를 제가 계속 선별하는 거죠. 그럼 선별한 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이 회사가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종목 풀이 많지. 근데 보는 건 300개 이상 봐요. 보는 건 300개 이상 보는데 그 계속 후보를 바꾸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심사위원인 거예요.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애를 계속 고르는 거예요. 그 300명 중에서. 근데 걔네들이 또 좋아지는 시기가 오겠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언제 좋아지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후보군에 이제 또 편입을 시키는 거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주식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장기간은 저는 뭐 전체적인 시장을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저는 이제 종목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그 기업의 성장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이라서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이제 너무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는 정책 수혜주와 피해주가 이제 나뉠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무래도 좀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에너지를 땡겨 쓰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그냥 느낌입니다. 이거. 미국 시장을 보면서 그런 느껴지는 그 에너지와 사람들의 뭐는 관심도, 빅테크, AI, 거기에 돈이 지금 계속 쏠리고 있으니까 그 끝은 알 수 없죠, 물론. 그게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제가 항상 그걸 주의해서 보거든요. 사람 쏠리는 데는 피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놀자. 그게 제 철학이에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조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 매도할 때 어떤 지표를 보면 될까요? 방금 그 말씀에서도 저는 이제 좀 영역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팔아서 이걸 내 걸 챙겨야지 이게 내 돈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는 영역과 완전히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의 가치를 안 믿는 거죠, 사실. 그냥 내가 팔아서 내가 쓸 수 있는 현금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먼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제가 믿는 거는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이게 붕괴되지 않는 한 주식 시장은 계속 성장한다. 이걸 믿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는 반드시 그 가치에 수렴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챙겨야지 내 돈이다. 이거는 저는 이제 저하고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 물론 이제 매도를 해야죠. 이제 제가 뭐 되게 이렇게 좀 잘난 체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저도 매도를 합니다. 언제 매도를 하냐면 제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도 심리가 무너질 때 그걸 저는 차트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차트에서 제가 생각하는 추세선을 깬다면 저는 일단 계속 매도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는 건 상관없어요. 이건 제가 두 번의 깡통을 차면서 제가 깨달은 저만의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주식으로 망하는 경우가 다 이거거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걸 움켜쥐고 물타기 하다가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주식시장을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 퇴출되지만 않으면.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시장이 급락이 오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의 추세가 깨진다? 그럼 이제 나도 일단 살고 봐야죠. 그때부터. 그때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 살아만 있으면 또 기회는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줄입니다. 이게 제 서바이벌 노하우죠. 크게 이제 저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서 그 추세의 흐름을 전 느껴요. 중요한 이제 마디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깨고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저는 중요한 마디점 예를 들면 이제 신고가 나는 요즘 신고가 뭐 돌파 매매 이런 게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를 간다는 건 이제 이 회사를 좋게 보는 누군가가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한 거고, 그 투입을 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똑똑하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신고가 돌파 매매, 즉 추세를 계속 상승하는,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진 성장 모멘텀, 성장 스토리, 그게 이해가 된다면 이제 거기서 계속 이제 노는 거죠. 그런 종목들에서. 반대로 계속 추세를 깨고 이탈한다? 이건 뭔가 내가 가진 투자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주식에서 손실을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2차 전지가 있죠. 2차 전지 그렇게 작년에 좋다. 뭐 광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주가는 지금 아주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금 3분의 1토 막 더 난 상태인데, 그러면 그 투자 아이디어가 깨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 모두가 2030년이 되면 전기차가 이제 보급률 60%가 되고 뭐 그런 탄탄하게 매년 성장할 거다. 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때 너도 나도 그때 그 2차전지 광풍에 뛰어들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전혀 지금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그게 주가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추세를 깨고 계속 밑으로 이제 계속 저점을 지금 갱신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 투자 아이디어는 깨졌는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건 내가 손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전 심리죠. 거기서 벗어나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손을 놓고 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돈 생길 때마다 계속 물타기 하고, 그러면 이제 끝없는 늪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회사의 가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사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들을,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믿고 있고, 그 스토리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 손실을 본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끊임없이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키는 주식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추세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보통 이제 투자들이 한 종목 한 5개에서 10개 정도 사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오르는 놈도 있을 거고 떨어지는 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 걸 팔아서 떨어진 거에 물타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손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거의 그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성장을 보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손실을 어떻게든 메꿔야 돼 라는 생각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거와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애초에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투자의 이유가. 그 아이디어가 맞으면 그게 주가로 어떻게 드러나죠? 이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잖아요.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갈 때까지 초반에 빨리 계속 불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떨어져요. 이거는 그럼 내 생각이 틀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점검을 하고요. 뭘 내가 놓쳤을까 하고 빨리 끊어내야죠. 이거를. 빨리 끊어내고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서 잘 가고 있는 쪽으로 계속 붙여야죠.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깨달으셔도 주식으로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익률 높은 주식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노가다입니다. 끊임없이 읽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거기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해야 되고요. 여러분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마치 이제 주식 시장에 보면 마치 뭐 쉽게 돈 벌 수 있을 것처럼 뭐 기법이나 무슨 차트나 뭐 이런 걸 막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께서 손흥민이 어릴 때 7년간 슈팅 연습을 한 번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매일 체력 훈련, 기본기, 드리블 연습.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이제 그 기본이 뿌리에 박히 몸에 배일 때까지 끊임없이 그게 기본이 바탕이 돼야지 그 이후부터는 기술이 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뭐 일반적으로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무슨 차트를 배운다던가 뭐 급등주 추격력 이런 거는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독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뉴스를 읽고, 그리고 기업 리포트, 산업 리포트 계속 읽고,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해야죠. 그 정보를 읽고, 묵상하고 세상의 변화, 세상의 트렌드 거기에 맞춰서 이 기업의 앞으로 벌어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 늘어나겠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투자가 이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대부분 손해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듯이 가치를 보지 않고 이 눈앞에 주가를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면 회사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얘기하는 가치는 이제 미래 성장 가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원전 하나 수주하면 10년이 걸려요. 저는 두산 엘리베이터를 왜 샀어요? 10년 뒤를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성장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 손실을 보는 투자자는 어떻죠? 좋다는 말을 듣고 삽니다. 근데 주가가 막 떨어져요. 그럼 회사가 안 좋다는 뉴스 막 계속 들리죠. 회사는 그대로인데 회사는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계속 그 미래 성장에서 가고 있는데 눈앞에 주가가 흔들린다고 내 심리와 내 기분이 그에 따라서 그냥 계속 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믿어야지 눈에 보이는 주가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필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요. 저는 1차적으로 우리나라 투자 문화에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특히 강의팔이, 책 강의, 그리고 회원 모집 등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대중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많고요. 또 이걸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배터리에 지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세계 최고의 품질과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주가는 다른 거거든요. 주가는 이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과 향후 전망을 반영한 멀티플 이걸 적용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성이 높아도 PER과 이익 전망치를 마음대로 전망하고 그게 사실인 듯 이제 대중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말 앞에 밸류에이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회사 좋다, 기술이 환상적이다, 판타스틱하다. 그 말에 이제 대중들이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작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회사의 주가는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과 향후 미래 성장성을 곱한 멀티플, 이걸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현상, 김현수 애널리스트 같이 이제 현실적인 배터리 업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들은 온갖 인격 모독과 막말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를 옹호하면 애국자고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는 친중, 불법 공매도 세력과 결탁시키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선동하고 있죠. 팩트는 팩트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 이익을 위해 정보가 왜곡되고 과장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거짓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제 아젠다 47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대선 공약, 이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47가지 이제 공약인데요. 이 중에서 Message to America's Auto Workers 이 내용을 보시면 조 바이든의 재앙적인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라는 이제 이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공약은 공약이라는 거죠. 나중에 트럼프가 어떻게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공약은 공약이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공약을 내걸었고요.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현실 도피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와 바이든 이제 지난달에 토론을 이제 끝났잖아요. 대선 토론. 그게 끝나자마자 SK그룹의 사장단이 1박 2일로 긴급 회의를 이제 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한 거죠. 그걸 확인하고 이제 그룹의 방향성에 대해서 급하게 이제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께서는 말씀하시길 지금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말고는 할 이야기가 없다. 할 정도로 AI 관련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그래서 우리 SK그룹은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AI와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얘기도 하셨어요. 배터리 캐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배터리 캐즘은 2026년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2년에서 3년이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접하는 소위 이제 2차 전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마치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곧 이제 금방 배터리 캐즘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 배터리 업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너무 쉽죠. 미국의 배터리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LG, SK 이분들이 아닐까요? 그럼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는 게 그게 정확하고 중요한 거죠. 즉 이분들은 이제 LG와 SK는 우리나라 국가대표예요. 배터리 국가대표. 그 감독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왜 동네 조기 축구의 감독 말을 듣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책 사고 강의 사고 비싼 연회비 내고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바로 잡으면 됩니다. 비중이 높고 손실이 크다고 거기에 희망 고문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저는 이제 투자로 저도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자꾸 피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아직 기회는 많으니까 좀 이제 현명하게 좀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초보자가 1,000만 원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방법론 있을까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잖아요. 가치 투자하셔야죠. 지금이라도 빨리 도서관 가셔서 책 보시고 뉴스 매일 읽으시고 그렇게 세상의 변화를 체크하시고 그 관련된 이제 수혜 종목을 찾아보시고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도 해보시고 그렇게 1,000만 원을 넣으십시오. 맨날 그 차트 따라다니지 말고요. 그 인생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가치를 쫓으면 거기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전체 이미 통계로 이미 나와 있거든요. 전체 주식 투자자의 5%만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5%의 사고방식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뭐 받아들이시는 분은 당연히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극소수 변화를 하고 싶은 그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하시면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 가치를 쫓다 보면은 한번 운때가 한 번씩 맞을 때가 와요. 그때 이제 자산이 이제 막 급증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다니지 마시고 쏠려다니지 마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시고 이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죠. 주식시장에. 첫 번째, 지주사는 안 된다. 그 지주사 안에서도 이제 좋은 사업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있었지만 이 지주사는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투산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었고요. 거기서 저는 기회를 찾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고정관념, 탈원전 시대에 원전주는 안 된다. 하지만 저는 그 탈원전 시대에도 계속해서 저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어요. 제가 언제 원전주에 이제 투자를 해야겠냐 생각이 들었냐면 2020년 말인가 2021년도 초인가 그때 중국에서 원전을 100기를 건설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거든요. 중국이. 그런 나라에서도 원전을 필요로 한다. 또 무려 100기를 건설한다. 그렇다면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원전 시대에 있지만 우리도 이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전주의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제 주변의 투자자들은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무슨 탈원전 시대에 원전주에 투자를 하느냐. 저는 그때 제 무릎을 쳤습니다. 여기 큰 기회가 있겠다. 그게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고정관념, 나를 가두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무엇인지 이렇게 발견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부를 많이 이루셨죠.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